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지난번 속슬 투자에 이어서 TQQQ 편의 대략적인 가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트리라고 해서 여러 상품들을 동시에 다 커버해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상품을 고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제가 미국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특히나 속슬이나 TQQQ 같은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드나 리츠나 속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엮어서 국내 주식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배 레버리지 속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통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표준 편차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몰빵을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지켜야 되고요. 투자할 때 특히나 매수를 무지성으로 국내 주식 들어가듯이 샀다 팔았다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그때만 들어가시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퀄컴 이런 종목들로, 반도체 종목들로 뭐 사실상 100% 가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당장 빼지 않아야 될 돈, 특히나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길어봐야 2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뭐 1개월과 6개월 그리고 135년의 수익률 변동폭을 보시면 1개월은 플러스, 6개월은 마이너스, 대신에 1년은 80%입니다. 3년은 15%, 5년은 또 170%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목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목표를 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스를 투자하면 사실 되게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속스라는 기초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45개 정도의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이 오르면 베타, 얘가 1.27 정도 오르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100원 오르면은 얘는 127원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자,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오를 때 우리 속슬 같은 경우에는 3배를 추정하잖아요. 자, 6.41입니다. 6배 정도 심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실 거면은 여러분들 차라리 속슬을 그냥 정말 한 주씩, 두 주씩만 따라오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 주씩, 두 주씩 투자하시더라도 생각보다 깜짝 놀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슬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저에 변동성 감소의 효과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떨어질 때마다 대략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되겠지, 대략 이 정도의 지지선이면 되겠지는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지 않겠냐고 댓글이 있거든요. 댓글 정말 그렇게 하시면요 대박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한두 번은 뭐 운 좋게 들어가서 3배 먹을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뭐 예를 들면 3%씩 오르는 날에 같이 따라 잘 들어가면 무슨 뭐 15%씩 20%씩도 수익 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한번 그렇게 먹어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거 잘 이끌어오던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팔고 들어가는 경우 많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때가 고점이고, 그때부터는 한 3번 빠지면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교육시켜 드리는 것 중에서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일반 10, 레버리지 10이 10%씩 오를 때, 일반이 10%씩 오를 때는 10% 오르고, 그 다음 10%가 빠졌어요. 그럼 11에서 10%가 빠지면 9.9죠. 만약에 또 10%가 빠져봐야 8.91입니다. 한두 번 오르면 다시 만회가 돼요. 자, 근데 레버리지가 10에서 시작했을 때 30% 오르면 13인 거죠. 자, 30% 하락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6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간 변동성의 3배거든요. 일간 변동성의 3배. 그러니까 하루 잘 움직이고 하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반도체 업종은 절대 망하지 않은 산업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이게 만약에 뭐 $2, $1까지는 안 갔지만 물론 이렇게 가더라도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보면 약간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ETF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NAV라고 순자산 가치가 기본적으로 이 기초자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망할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상승과 하락하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더 공포스러울 수가 있다. 자, 왜 고점에서 사면 안 되냐? 그냥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연속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정말 아주 무섭습니다. 다운 사이드에서 100에서 시작한 게 30%가 빠지죠. 또 30%가 빠집니다. 3번 빠지면요 34%밖에 안 남아요. 자, 대신에 업사이드에서 여기서 업을 시작해 볼까요? 3, 4에서 30% 올라봐야 4, 4고요. 5, 7이고 7, 4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그냥 장기 보유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죠? 표준 편차 범위 바깥에서 꾸준하게 매입하면서 반드시 평균 단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평균 단가 작업. 자, 무조건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싸게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서 조금 오르는 거는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싸게 잘 사서 한번 올라올 때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속술 투자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 제도권이고 뭐고 몰빵하면 무조건 안 되고요. 시장의 변동성 증대되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마존과 구글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얘는 11월이에요. FOMC가 11월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FOMC는 12월 17일, 이제 올해 2번 남았어요. 미국 대선은 11월 5일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 속세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왜 평균 단가를 작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못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바로 이 평균 단가 작업인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여기서 사기 시작했다. 정말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그대로 버틴다? 아까 보셨다시피 3번 떨어지면 그냥 거의 뭐 바닥입니다. 근데 보세요. 절대로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되는 게, 보유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또 여기 음봉이 길게 있죠. 또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 또 길게 음봉이 있죠. 또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평균 단가가 61, 53, 43으로 53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2번 더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2번 더 사게 되면은 3630입니다. 그러면서 또 변동성이 있죠. 3630이면은 자, 보세요. 벌써 평균 단가가 그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절대 손실 볼래야 손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TF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들 45개에서 34개 정도를 추려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재수 없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4개 중에서 한 5개가 망하더라도 ETF 자체가 없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반드시 낮춰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잘 버티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반도체의 기회가 왔을 때는, 자, 여기서 50불만 올라도요,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40%예요. 재밌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최근 신호는 10월 15일 날 우리가 한번 시작했을 때 15%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갔고요. 제 단가는 36.11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주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 한 번만 더 이해시켜 드리면은, 자, 표준 편차 1 시그마는 6.41이고요. 이 표준 편차 2 시그마는 13%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64%, 65%인데 여기 확률은 이제 95%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6%가 빠질 확률은 64% 안에 있어서 이외의 범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높은 확률, 95% 확률로는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빠져도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13.05 수준이다라는 거죠. 지금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매일매일 종가를 반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는 13%가 빠졌을 때마다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점에서부터 폭포수가 떨어졌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했을 때부터를 역산을 해서 안 좋은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 총 매수 금액은 5만 불 정도를 가정하고, 저는 100불로 가정했습니다. 100주로. 그러면 총 평가 금액이 88,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4만 불이 수익이 나서 한 79%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13%가 빠졌던 그 매수 시그널은 총 23번이 나왔습니다. 매수와 양봉과 음봉을 뭐 적절히 섞어가면서 움직이는 시장 와중에 13%가 빠졌을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표준 편차가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통해서 제가 살 때 같이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한 3-4번 매수하시다 보면요, 대략 감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대충 이제 다음날 사도 되고 당일날 사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역할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36.11에 50주 들어갔거든요. 환율은 136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입력하려고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평당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종가 기준이 자꾸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TQQQ도 한번 볼까요? 자, TQQQ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애플과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있어요.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도 있고, 아마존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네요. 자, 구글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IT 기업이긴 한데 일단 반도체 순수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기 있는 이유도 QQQ가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고요. 얘를 3배 추종하는 게 TQQQ입니다. 트리플 QQQQ예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이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TQQQ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종목들 50개 중에서 항상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은 사실 크게 인생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부동산도 대박 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 똑똑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약간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TQQQ는 아까 베타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QQQ는요, GQQQ 스스로를 추종하기 때문에 베타가 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스닥 추종하는 게 QQQ인데 이게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TQQQ 같은 경우 울트라 프로 QQQ가 바로 이 TQQQ인데 얘는 3.73입니다. 아까 속설이 6배였잖아요. 얘는 조금 변동성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인 건데,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지수가 표준 편차가 더 낮겠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100개를 분산한 종목이고 이렇게 분산한 거고, 속슬은 한 30개 정도, 35개 정도를 분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분산한 나스닥이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하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덜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매수 신호가 더 잦은 횟수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1시그마, 2시그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는 65% 정도의 확률로 4%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의 같은 시기 동안 얘는 8.61%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봐야 뭐 10% 정도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낮다고. 그렇지만 거래 횟수가 더 잦은 거는 아니에요. 얘는 거래 횟수가 총 17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TQQQ가 훨씬 더 익숙하세요. 보통은 QQQ 나스닥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나스닥을 하셔도 되고 뭐 속스를 하셔도 되는데,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1%씩 13%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요때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9% 빠졌을 때가 신호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번이고요. 총 평가 수익률은 130%입니다. 아까 속슬은 70%였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TQQQ도 사실 메리트가 있는데 왜 속스를 골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고점이거든요. 고점이고 22년도 4월부터가 여기니까 사실상 거의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자, 근데 고점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은 3배짜리 레버리지를 추정하면서 공격적으로 갈 건데, 이 TQQQ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최근 속슬은요, 반도체 산업이 ASML이라는 반도체 노광 장비, 마지막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 그림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인텔도 같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속슬은 이 순수 반도체 종목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가 종목이 많이 빠져서 속슬 차트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보세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거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데 애플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의 비중이 높은 이 QQQ 특성상 주가가 더 오히려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자, QQQ를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TQQQ를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굳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잡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수 신호도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솔직히 15% 빠진 데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한 9% 빠지면 들어가니까
제가 방송용으로 어그로만 끌기에는 괜찮아요. TQQQ가. 그렇지만 자, 합리적으로 저도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트리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것이 아이고 제가 목이 요새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도 신호는 둘 다 드릴 거예요. 근데 TQQQ는 여러분들 너무 많은 비중을 하기에는 좀 고점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1년에 우리 쏙3 나왔고요. 얘는 TQQQ는 1999년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1년 수익률을 보시면 S&P 500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TQQQ의 가격이, 얘는 쏙3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자, 메리트가 있죠. 쏙슬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대비해서 나스닥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최소한 1년에 이 쏙스가 벌어들이는 수익률의 한 3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정도. 그래서 최소한 저는 2배 이상은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20번을 매수하잖아요. 보통 이제 쏙슬도 마찬가지고, 물론 20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QQ도 마찬가지고 20번을 한다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대략 한 8천에서 1억 사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인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요, 그냥 장기 보유하면 이건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같이 따라서 발맞추면 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해가지고 확 돌아서면은요, 정말 저도 그땐 책임을 못 집니다.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뭐 그때는 질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QQQ도 마찬가지고 쏙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저도 뭐 솔직히 쏙스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운이 좀 좋았고, 지금은 워낙 반도체 시장이 이 고점을 지나서 뭐 조정도 있었고 성숙기에 지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그 높은 부양을 기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작다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봐야 됩니다. 돈을 크게 벌어보면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주식으로 가장 크게 익절해본 게 1억 7,900이거든요. 그렇게 벌면은 사실 그 우리 왜 한 3년 전쯤에 대주전자재료로 신용도 막 쓰고 막 했을 때 나중에 익절해보니까 1억 7,900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약간 뭔가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시드가 특히 작거나 아니면 많아도 일부를 투자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도 3배로 벌어진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100에서 30까지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거. 속스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QQQ도 사실은 뭐 이렇게 써놨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얘도 뭐 규제를 안 받을 수 없고 보조금 깎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한데, 고점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또 저의 이제 바뀐 생각인 거예요. 속슬과 TQQQ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 셀도 있고 바이도 있고 홀드도 있어요. 바이도 있고 홀드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바이도 있고 스트롱 셀도 있는데 지금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얘도 셀하고 나서부터는 고점을 항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네들의 의견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블랙웰을 출시를 지금 워낙 많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엄청나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같은 투자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만 보고 추정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의견들을 서로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괴리율이 벌어지든 말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격을 낮추는 데 목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제 방송을 제가 들으면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냉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배당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배당주와 이 레버리지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재밌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이렇게 똑똑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나중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